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서관 방송 중 책 무한변신을 꿈꾸다 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좀 감당하기 어려운 제목이죠. 무슨 제가 능력이 있다고 책의 변신을 시도하겠습니까?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책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교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거의 맹신에 가깝게 책을 대하고 있고 책이 갖고 있는 가치를 무한대로 지금 표현하면서 책을 가까이 하기 좀 경외시한 느낌도 없잖아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책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다 지켜봤죠. 어려서부터 책을 쭉. 아마 근래 한 20년? 한 시간어치 한 3, 40년 전서부터 책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소위 이북, 전자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전자출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책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출판이라는 행위에 있어서 출판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데스크탑 퍼블리싱, 그래서 소위 말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출판, 책의 편집과 제작이 상당히 수월해지면서 책을 만드는 작업이 예전만큼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 아닐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리고, 그 과정에 그래 앞으로는 전자책이 유행할 거야, 이렇게 가다 보면 종이책은 다 없어지고 종이 소비량도 줄 거야. 실제로 종이 소비량은 줄지 않았죠. 도리어 더 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분명히 컴퓨터가 나오면서부터 종이를 사용하지 않고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 제작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종이가 더 많이 쓰였을까요? 종이의 쓰임새는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종이하면 그 자체가 완성본 완결편으로서 전달의 대상이기도 하고 내가 읽어보는 대상이기도 했던 것이 지금은 거의 소모품, 일시적인 것들, 일회용들, 순간순간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종이에다 인쇄하는 작업을 할 뿐이지 그걸 보존하는 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넓게 보면 기록이라는 영역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기록하면 남겨지는 것에 대한 얘기, 뭔가 보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보존하고 남겨지는 것에 어떤 의미를 담아내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매체가, 그 방식이 디지털로 전환되어지면서부터 무형의 물질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보존하고 있는 것, 내가 전달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게 다 같은 모습이었고 같은 형태였고 늘 확인이 가능하였던 것들이 무형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초기에 80년대 초에 워드 프로세서가 나왔을 때도 그 비슷한 얘기들이 떠들었습니다. 그저 타이핑만 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이 타이핑한 것을 어떻게 하면 종이에 옮길까, 소위 이제 프로토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죠. 우리가 화면으로 쳐다볼 때, 키보드에서 두들길 때, 이 두들긴 것이 컴퓨터 내부에서 처리가 돼서 화면으로 보여줄 때, 프린터로 보여줄 때, 거기에 필요한 규약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 규약들을 통해서 인쇄되어질 때는 좀 고딕체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볼드체로 했으면 좋겠어, 활자를 키웠으면 좋겠어, 밑줄을 그었으면 좋겠어 하는 것들을 구현하는 방법들이 초기에는 특수한 기호들을 사용해서 표현했던 것들이 이제 점점 with, with, what you see, what you get, 눈에 보이는 방식과 표현하는 방식이 같아지기 시작해지면서 소위 우리가 종이에서 좀 한정적으로 얘기하면 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표현했고 소통했던 방법과 그 현상들을 그대로 화면상에 또는 프린터상에 구현해내면서 우리는 순간 이제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종이로 보존하는 것이나 인쇄로 보존하는 것이나 아니면
디지털로 보존하는 것이나 별반 차이 없다고. 재밌지 않습니까? 디지털 파일로 보존하는 가운데는 굉장히 다양한 코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 더불어서 그 내용을 담아내는 코드들도 담겨 있지. 그러니까 이제 더 심란해지는 거죠. 저게 변조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변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디지털로 글자만 표현했던 것이 아니라 그림, 영상들이 표현되어지고 소리까지 표현되어지면서부터 소위 종이라는 매체가 갖고 있는 역량이 이제 초라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문자만 전달할 수 있었고 스틸 그림이나 사진만 전달할 수 있었던 매체가 그런 것과 더불어 소리도 전달할 수 있고 영상도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종일 필요는 없겠네. 근데 거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변화를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홀랜드, 네덜란드에 풍차방앗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산업혁명들이 일어나고 하면서 풍차방앗간에 기계방앗간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계로 밀을 빻기 시작하고 밀을 빻아서 밀을 생산해내기 시작하면서 생산성이 엄청 떨어지는 거죠. 풍차방앗간은. 근데 풍차방앗간을 지키던 노인네 한 분이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풍차방앗간이 없어지면 안 된다. 이걸 지켜야 한다. 근데 일반인들은 아니 빠르게 밀을 빻을 수 있는데 왜 풍차방앗간을 쓰지? 하고 전부 다 풍차방앗간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밀을 갖다 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보는데 매일 그 풍차방앗간은 열심히 돌아가고 있었고 매일 뭔가를 빻아서 푸대자루를 내놓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저 집은 계속 장사가 잘 되네. 여전히 밀을 생산해내고 있네. 하도 의심이 돼서 찾아가서 몰래 들여다보니 밀을 빻은 것이 아니라 흙을 빻고 있었다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답답한 거죠. 자기가 평생을 일해왔고 자기 선조들이 해왔던 이 일을 놓는다는 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것이 틀리지 않고 옳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무척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기계방앗간으로 넘어가고 풍차방앗간은 그래도 없어지진 않더군요. 생존했습니다. 생존의 방식이 밀을 빻는 것이 아니라 관광명소로. 아마 책도 예전에 우리가 양피지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파피루스 얘기하고 뭐 코덱을 얘기하고 점토판을 얘기하고 양피지를 얘기하고 하면서, 양피지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내용을 담는 졸업장이라든가 무슨 학위증이라든가 이런 걸 담는데 양피지를 쓰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목적이 바뀐 거죠. 우리가 종이를 사용하는 것은 멋있고 화려한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심플하게 전달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작업들이 이제는 양피지는 그런 물질로, 그런 의도로만 살아있는 것이죠. 즉, 결국 그 목적적으로 놓고 보면 그 목적에서는 양피지는 이미 다 사라진 예전의 재료들이 되는 것이고, 그 종이가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종이가 대세인가? 아니 종이는 살아있고 뭐 기술이 발전하고 디지털이 됐다는데 뭐 종이는 없어질 거라더니 여전히 종이는 쓰이잖아? 저도 지금 이 주변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뒤에 책도 있고 종이도 엄청 많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엄청 많이 돌아다니는 그 종이가 지금 보존용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불편하고 익숙지 않으니까 화면으로 보기 싫고 화면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보려니까 인쇄를 하게 되고, 뭐 타블렛을 들고 다닐 수도 있는데 타블렛도 익숙지 않으면 참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익숙함이라는 것이 주는 어떻게 보면 편안함? 안주하다 보면 변화할 수 없는 진짜 편안함을 줍니다. 그래서 진짜 변신을 원하고 변화를 원한다면
익숙하지 말아야 합니다. 낯설어야 합니다. 근데 책을 낯설게 보자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종이책을 찾고 전자책을 들여다봐도 불편하다 그러고 심지어 요즘 오디오북이 나왔는데 오디오북도 낯설어합니다. 근데 그 경계가 모호합니다. 이게 오디오북으로 가는 순간 예전에 했던 라디오에 했던 라디오 소설 하고 뭐가 다르지? 쉽지 않죠.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멀티미디어를 진짜 멀티미디어를 얘기하려면 미디어가 멀타이 단지 멀타이만을 넘어서서 무한 변신이 가능해야 해. 내가 눈으로 보던 책이 어느 순간 소리로 들리고 어느 순간 궁금하면 영상으로도 보여야지. 그걸 구현해낼 수 있는 미디어가 멀티미디어야. 근데 지금은 멀티미디어가 아니라 멀티 펑션, 싱글 미디어입니다. 펑션 기능이 다양할 뿐이지 어느 컨텐츠 하나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내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요즘 나오는 오디오북을 들여다보면 어떤 오디오북은 AI가 기계가 읽어주는 기계음으로 들려주는 오디오북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이북에서 문자를 소리로 변환시켜서 보여주는 정도니까 뭐 문자나 별 차이 없고 뭐 굳이 오디오로 들어야 해? 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오디오북은 성우가 읽어주기도 하고 셀럽들이 읽어주기도 하고 작가가 읽어주기도 합니다. 조금은 그 감정이 실릴 수 있는 거죠. 아, 그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맥락들을 잘 담아낼 수 있겠구나. 근데 어떤 오디오북은 여러 성우들이 나와서 역할을 갖습니다. 소위 옛날 라디오 극장 같이. 그럼 이제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라디오 극장에서 보여줬던 내용들이 예전에 소설과 똑같았을까? 소설책을 읽었을까? 아닐 겁니다. 우리 연극을 쓰면 연극 대본을 만들고 극본을 만듭니다. 영화를 쓰면 영화 시나리오가 나오고 대사가 나옵니다. 콘티가 만들어지는 거죠. 원전은 책이라고 하는데 왜 굳이 원전을 책이라고 하면서 또 편집하고 각색하고 할까? 문자가 전달하는 방식과 소리가 전달하는 방식과 영상이 전달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어떤 영화는 순서가 도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저게 예전에는 소설에서는 결말 부분이었는데 결말 부분이 먼저 나오면서 거꾸로 가면서 앞부분을 쭉 보여주는, 그게 영화이니까 훨씬 더 다가올 수 있는 것이고, 책이었다면 아마 서술적으로 쭉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문자로 전달하는 것과 소리로 전달하는 것과 영상으로 전달하는 것은 전달 메커니즘만 다른 것이 아니라 전달의 컨텍스트 또 다르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책,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는 문자로서의 전달입니다. 예전에 책에 굉장히 다양한 책들이 많습니다. 백과사전도 있고요, 무슨 그림책도 있고요, 별별 책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는 실험하는 과학책도 있죠.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점에,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시점에 과학 실험을 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다양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저렴했을까? 방송이라는, TV 방송이라는 것이 있기 전에는, 직접 현장에서 실험하는 것을 보기 전에는 그 실험을 전달할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책을 통해서 전달하는데, 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자로 전달하다 보니까 어떤 행동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거기서 일어나서 여러 가지 뉘앙스들을 글자로 표현하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도 달긴 하지만 그림이 움직이질 않다 보니까 제한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들도 있었습니다. 음악책도 있었죠. 음악책은 소위 그 음표를 쭉 보여주고 가사를 써주고, 근데 소리를 듣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피아노 소리인지 바이올린 소리인지 트럼펫 소리인지 따라서 음색도 다 달라지고 거기서 느낌도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걸 표현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많은 노력을 했죠, 책들은. 예. 책은 다른 매체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 많은 걸 다 떠안았는데, 이제 다양한 매체들이 발전하고 그 다양한 매체들의 소통 구조가 굉장히 심플해지면서 책이 가진 역할들이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가장 고유의 역할만 남기 시작하는데 여전히 출판 쪽에서는 다양한 걸 표현하려고 듭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출판하는 분들이 책의 정의를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거죠. 문자로만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걸 다 하겠다고 하니까 별별 내용들을 다 책이라는 매체 속으로 다 잡아들이는데, 저는 그럴 거면 출판이 시장을 완전히 넓혀서 영상까지 모든 유튜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출판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공존하든가, 아니고 진짜 문자를 고집한다면 문자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문자만의 방식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최근에 그런 것을 보이는 활동이 있습니다. 예, OSM이죠. 원소스 멀티유즈. 그때 원소스가 뭐지?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문자로 전달하는 방식이 되는. 근데 이 문자로 전달하는 방식이 요즘 세상에 와서 좀 짧아졌네? 짧아진 것이 아니라 요즘은 굉장히 다양한 거리들이 많다 보니까, 즐길 거리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의 집중성을 포함하고 수용하기가 쉽지 않고, 집중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낼 만한 그런 공간을 만들기가 쉽지 않으니까 글들이 매우 짧아지죠. 그리고 이 글들의 주 목적은 멀티유즈, 다양하게 변질해 가기 위한 하나의 기본 아이디어성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건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만, 그런 글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엮어내는가에, 그래서 저는 지금 또 이 책의 무한 변신을 꿈꾸다 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건 뭐냐면 편집에 대한 얘기입니다. 책을 책답게 만들 수 있는 게 뭘까? 문자를 통해서 소통하는 방식에 가장 문자를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문자로 줄 수 있는 목적이 뭘까? 그리고 굳이 우리가 문자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 문자가 뭐 소리도 나가고 영상이 나는데 굳이 문자가 필요해? 그 소리로 나가고 영상으로 나가는 것들을 묶어낼 수 있고, 그래서 다양성을 하나의 어떻게 레퍼런싱 해줄 수 있는, 전거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놓고 본다면, 문자는 앞으로 다양한 어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 책을 제대로 책답게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휘를 폭넓게 만들어주는 작업, 문자를 통해서 그 다양함을 양산해내는 작업. 왜냐하면 소리로 전달하기에는 아직 익숙지 않은 것들을 문자를 통해서 그 상황들을, 시츄에이션을 파악하고 그걸 소리와 영상으로 끌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만 멀티 유즈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휘들을 생성하고 발전시키고 소통시키는 도구로 쓰였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의사 전달하기 위해서는 크게 긴 작업까지는 필요 없지만 짧더라도 그런 방식들 썼으면 좋겠다. 뭐 책이 종이 말고 다른 거 쓸래? 뭐 전자책 말고 또 다른 걸 만들래?가 아니라 같은 종이책을 쓰고 같은 전자책을 만들더라도 문자가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과 조합은 어떻게 나오지를 고민하는 편집의 역량을 더 키워주는 일들이 책을 살리는 방법이지 않을까. 출판과 좀 결이 다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출판은 제 개인 생각은 출판이라는 용어 안에는 저 문자서부터 영상까지를 다 아우르는 산업군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책이라는 어떤 특정한 매체, 종이, 전자책을 떠나서 저는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문자로 소통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가장 좋고 이상적일까를 만들어내는 거죠.
책이 주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상상력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거나 소리를 들었을 때 제한받을 수 있는 상황, 환경을 문자는 오롯이 글자 속에 담아냅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읽으면서 상상을 할 수 있고 세상을 펼쳐갈 수 있는 힘이 미래 상상력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이 문자로 소통하는 방법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습관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 습관 때문에 어려서 독서를 습관하지 못하면 커서 습관 붙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에게 문자를 통해서 소통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 몰입하고 상상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몰입하고 상상하기 위해서는 그런 적절한 어휘를 발생시키는 작업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그래서 제가 뭐 선부당처럼 책은 이렇게 돼야 이런 거 어때? 뭐 이북을 만들 때 제일 불편했던 점들, 왜 이런 기능은 없을까? 하는 것들까지 넣어서 만든다면 뭐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뭐 책을 변화시킬 수 있어 라는 그런 망발이 아니라, 책은 진짜 책다웠으면 좋겠다. 책답다는 것은 문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상상력과 몰입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컨텐츠여야겠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작가도 중요하지만 편집자들이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보면 많은 그 시중에 나오는 많은 책들이 굳이 책이어야 해 하는 것들, 이게 책을 만들면서 비용을 발생시키고 비용을 통해서 가격을 매겨서 살아가는 강요보다는 돈 안 들이는 유튜브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가 전달하는 것은 그 비싸다기보다 그 화려한 영상이라든가 음성을 전달하는 매체가 소리만, 문자만을 전달하는 건 이 환경이 별로 받쳐주지 않지 않습니까? 문자의 가장 적절한 재료가 되었던 어떤 시스템이 되었던 그걸 개발하는 작업. 그래서 책이라고 좀 보편적 표현보다는 문자 소통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저는 그게 진정 우리가 꿈꾸는 책 세상이 아닐까? 책의 변신이지 않을까? 지금 있는 책을 생각하시라는 게 아니라 문자를 가장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전 편집자들의, 제가 욕먹을 각오로 말씀드리면 편집자들의 변화, 편집자들의 대우 각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